여러분들 미수금 받으러 갈 때 저처럼 행동했다가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20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절에는 그 미수금 받으러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가슴 졸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미수금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받는 것 자체도 스릴 있고 그 미수금을 받았을 때 돈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쾌감이 엄청 짜릿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처럼 미수금 받는 것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인 분들을 위해서 저는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를 끝까지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미수금을 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거래도 잘하고 입금도 잘하고 그랬는데 입금이 점점 미뤄지고 몇 달 미수가 생기다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을 꺼내려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그 회사 앞에만 가도 저는 막 힘들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래처에 막상 찾아가면 내가 언제 안 준다고 했냐, 내가 줄 돈 떼먹겠냐, 막 욕도 하는 분도 계셨고 저를 막 몰아세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같이 막 큰 소리로 싸우고 온 적도 있고, 그 이후에는 제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혼자 돌아오는 길에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이거 나만 이렇게 당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어떤 사장님은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막 사과를 10번도 하고 죄송합니다, 진짜 다음 주엔 꼭 드릴게요, 이런 말 막 계속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아, 그럼 조금 더 기다릴게요 하고 돌아섰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그때 진짜 머리가 띵 하고 느꼈습니다. 이게 상황은 안타깝더라도 그 명확한 선은 지켜야 되겠구나, 그것이 되게 필요하구나, 이거를 많이 느껴서 그거를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에 오기도 생기고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조업 특성상 보통 정기 결제 형식으로 이제 30일이나 60일 후 결제가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업체에서 한 번 딜레이가 되면 그 하청 업체들은 줄줄이 돈줄이 막혀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뭘까 라고 생각한 게, 그럼 미수금을 미리미리 총액 자체를 줄여보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당당하게 제 자신한테 이 말을 합니다. 일하고 물건 주고 돈은 당연하게 받는 일이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당당해야 상대한테도 이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내 기준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써먹고 있는 미수금 회수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카드로라도 받자, 그리고 쪼개서라도 받자, 이거입니다. 이게 사실 소형 업체들은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 돈이 없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드로라도 결제를 받을 수 있게 항상 제안합니다. 이게 할부든 예를 들어서 300만원 중 100만원이라도 저는 카드로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부든 많이든 받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그분들께 부담을 줄여주자, 이 마인드로 생각을 바꿔보면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도 편하고 저희 쪽에서도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 이야기 다 들어주지 말고 내 이야기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돈 안 주는 회사들의 특징은 스토리가 구구절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너무 힘들었어요, 직원 월급도 밀렸어요, 업체에서 며칠에 돈 준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어쩔 때는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할 시간, 이런 타이밍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당연히 어려움과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정말 냉정하게 잘라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장님이 잘 되는 것이 저한테는 그게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자금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의 어려움을 숨기지 말고 저희의 어려움도 어필하는 것이 저한테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하면서 단호하라, 이것이 저한테는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포인트입니다. 상대가 이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업체에서 저희 업체를 생각해 줍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날 갔는데 그 집에 재고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회사를 봤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거는 도망의 전조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당한 얘기인데요.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납니다. 예전에 한 거래처에서 평소에 재고가 창고에 꽉 차 있었는데 미수금이 조금 생기고 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들부터 재고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많이 나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일 좀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그거를 딱 보고 느끼자마자 일주일 만에 한 1,000만 원 정도 미수금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조치도 해보고 변호사도 써보고 해서 법적 비용만 400 가까이를 사용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법적 비용만 날리고. 그 뒤로는 미수금이 있는데 재고가 급격하게 주는 회사다 그러면 저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100%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 모습을 본 당일에 저는 바로 30에서 50%라도 미수금 정리를 하고 그 할 때까지 그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카드로 됐든 현금으로 됐든 일부를 꼭 받고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돈은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대표님과 연결되어 있는 핵심 직원들과 연락하는 방법을 꼭 구축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대표님이 연락이 안 되거나 사라졌을 때 정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핵심 직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미수금 관리를 하다 보면 돈을 못 받는 것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저희 같은 영세업자에서 계약서 쓰고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돈 받으러 다니는 게 막 무섭고 막 심장이 뛰고 그 집 앞에 가면 막 고민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또 막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일부 손해도 봤어요. 근데 그때 그 울렁임과 그 스트레스가 지금의 저를 만들고 굉장히 단단한 저의 마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감정 소모보다는 그분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또 저희에 대한 어필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희열을 꼭 느끼려고 합니다. 이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 시간을 투자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서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미수금 받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겪었고 지금은 시스템과 기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갖추고 그것을 극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도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진심을 담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쇠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